FBI로부터 온 첩보. 저희 사무실로 이제 한라인으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입항하는 옥계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코카인이 적재돼 있다, 은입돼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마약이 실린 대형 화물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 인터폴에서 접속 수단하고 절차하고 그것도 파악해놓고. 본청에서는 이제 미국 FBI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가 저희한테 바로 그냥 하더라고요. 배 안에 코카인이 한 150에서 100kg에서 150kg가 실려있다. 입항까지 남은 시간은 단 갔다가 하루.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왔다가 2월 11일에 파나마에서 저희 당지랑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당지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옥양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얘가 이제 해상 표류를 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보트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접선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23 경비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또 부탁을 했죠. 좀 지켜봐달라. 직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고 입항할 때까지 이 배는 집중적으로 지켜봅니다. 지난 4월 2일 새벽 강릉 옥계항. 동이 트자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마약을 찾기 위해 90여 명의 합동 수사단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지금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윤동연 압수수색 검정영장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박은 침몰 등에 대비해 마련하는 이중벽 등 숨은 공간이 많아 특히 수색이 어렵습니다. 선박은 일반 육상에서 우리가 마약을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큰 상선 같은 경우는 우리 육상 빌딩 265m 가량 정도 되는데 보통 큰 상선은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상 빌딩을 가로 눕혀서 그 전체를 수색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첩보를 어떻게든 현출시켜야 된다, 찾아야 된다. 3만 톤이 넘는 크기의 중형 벌크선. 페루에서 출발한 이 선박은 원래 파나마와 중국 등을 거쳐 옥계항에서 시멘트를 적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약이 있을 법한 밀실을 집중 수색한 지 3시간. 수색을 하면서 저희 마수대 쪽은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제일 유력한 위치인 기관실, 그 아래 어퍼데크라 해서 그 아래를 저희가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비슷한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그런 뚜껑들이 기관실에는 뭐 물을 보관하는 장소, 그다음에 F4라는 그런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하는 장소, 그다음에 그 사육류 같은 그런 보관하는 장소들이 다 맨홀 뚜껑으로 돼 있어요. 기관실 옆에 숨겨진 공간. 맨홀을 열자 무엇보다 그 앞에 선적물 같은 게 뭐 김, 철막대기 같은 게 좀 쌓여 있었거든요. 일부러 덤핑해놓은 예, 그래서 느낌. 좀 의심이 돼서 거기를 좀 열어보라고. 마약 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FBI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냥 이렇게. 그거밖에 뭐 무슨 말을 못하게. 1kg 단위로 포장된 고체 블록이 총 1690개. 마약 가니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가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국내 마약 사건을 통틀어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무려 6,7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코카인을 한국으로 보내려 했을까? 그럼 그거 한 번 있자.
저쪽 빼놓고 다시 따라갈까고. 마약 운반선이 한국으로 향한다는 첩보를 제공한 미 연방수사국 FBI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FBI는 아시아 시장에 마약을 밀매하는 중남미 마약 조직을 쫓고 있었다 합니다. How closely do you and South Korea cooperate on drug smuggling, including this OK port incident? So the FBI maintains extremely close relations with all law enforcement partners in South Korea. Based on our intelligence and historical investigations, criminal organizations yield the highest profit by smuggling their cocaine into the US, European, and Asian markets. So our FBI standard operations require collaboration with a nation where we believe illegal drugs will ultimately be offloaded. And in this case, it was South Korea. 중남미와 필리핀 등 2개국 이상의 마약 조직이 합작한 사건. 현장과 압수품에서 발견된 증거 자료는 인터폴과 공유해 국제 마약 카르텔을 추적하는 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마약 포장지에서 그 현출되는 지문, 저 포장지를 포장한 어떤 그 구성원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지문들을 현출해가지고서는 지금 확보하는 장면들입니다. 지문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수사 결과 운반책으로 고용된 이들은 필리핀 선원 8명. 코카인을 제조하고 선박에 실은 이들은 중남미의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장 형태를 보면은 이게 그 뭐 폭스바겐이나 디올이나 아이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상투별로 포장 형태가 같습니다. 이렇게 포장지를 보면은 이렇게 각자별로 포장된 별로 이렇게 마킹이 틀리게 돼 있거든요. 자기네들 이거 만드는 그 조직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상표로 보여집니다. 포장은 거의 1kg 단위로 이렇게 둘러 정확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페루에서 출항한 뒤 인근 해상에서 보트를 통해 마약을 실었습니다. 항만의 검색망을 피하려는 수법입니다. 이후 일본, 제주, 중국을 거치며 공해상에서 보트를 통해 마약을 하역하려다 실패하고 당진항을 거쳤다가 옥계항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약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Do you understand? 예. 그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You can have your lawyer. 확실한 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한국을 새로운 유입 통로로 삼았던 겁니다. 필리핀 이 선원들은 이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한 1억, 7,500에서 1억 정도를 1인당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했고, 그렇다 보니까 중남미 카르텔을 마약을 필리핀 카르텔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선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운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이 운반되면 어느 정도 장소로 가면 던지는 거. 과연 이게 이 물건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마을을 벗어나자 공장이 보입니다. 지난해 또 다른 국제 마약 조직은 이곳에서 코카인을 제조했습니다. 캐나다의 마약 조직원인 이들은 해상을 통해 코카인 원액을 들여온 뒤 한국에서 구입한 화학약품을 섞어 코카인을 제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제조 기술자 2명이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마약 그 카르텔의 보스와 캐나다 깽단의 보스가 둘이 이제 잘 아는 관계고, 잘 캐나다에서 그 원료 물질과
그 코카인 제조의 그 기술자를 보낼 테니 캐나다에서는 그 자기네 깽단 그 조직원을 국내 판매 총책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서 코카인이 제조됐고 그 캐나다 깽단 그 조직원한테 주고 그 조직원은 국내 내국인 판매책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국내에 이제 팔게 하게끔 된 그런 체계죠. 이들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을 근거지 삼아 코카인 국내 유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카인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위장 수사로 꼬리가 밟혔습니다. 규모가 컸고 한국에서 코카인이 제조됐다라는 것도 최초고 그것도 캐나다 깽단 조직원이 그리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깽단 조직원이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제조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한국에서 코카인을 제조했다라는 게 최초고 이례적인 일이죠. 이들은 국내 유통 외에도 한국에서 직접 제조한 코카인 일부를 시멘트로 위장해 호주로 보내려 했습니다. 마약 조직은 어떻게 농촌 마을에 마약 공장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추정신분의 김영원 PD라고 하는데요. 그때 단기 3개월 계약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튜닝한다고. 뭘 튜닝해요? 자동차 튜닝한다고 얘기했었다고요. 아, 자동차 튜닝한다고요? 네네. 창고 있잖아요. 네. 거기 혹시 주인공이 혹시 어느 분인지 아시죠? 되게 한적하잖아. 사람도 없고 차 교통량도 많지 않고 또 여기 넘어가면 새마을 IC도 가깝고.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소름이지 완전히.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번 코카인 제조 및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캐나다 국적 그 갱단 출신의 그 총책이 소유하고 있다가 압수된 코카인 61kg입니다. 이제 유통하기에 용이하도록 1kg 정량을 블록 형태로 제조한 것이고 이 뒷면을 보시면 여기 UN이라고 적힌 마크가 확인됩니다. 네. 이 UN이라는 마크는 이제 캐나다의 유명한 범죄 조직인 UN의 이 관리하는 또는 유통하는 마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5g 또는 10g 단위로 소형 지퍼백에 담은 다음에 이제 소매 단위로 유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거였던 거예요. 국제 마약 카르텔이 한국을 마약 생산 기지이자 유통 통로로 삼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대한민국 최소 4개국 이상의 다국적 공범들이 연루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범행이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직접 조직원들을 국내로 침투시켜서 국내 유통 시장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확인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그 대한민국의 마약 시장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이 들기에 국내 마약 시장의 상황이 악화 일변도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국적의 판매 총책과 한국인 공범이 검거됐습니다. 코카인인지 알고 왔지? 아니요, 저 전달해주는 그 뭔지 알고 왔어. 자, 이거 너 핸드폰 내놔. 자, 현 시간 가만 있어.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김상범 경입니다. 자,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 시간 긴급 체포합니다. 현 시간 1시 45분. 주범인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각기 징역 20년,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피의자는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들었죠? 있다. 전화해. 예, 알겠습니다. 경찰관입니다. 빠른 관리소가 긴급 체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변명할 때 이거 분량 좀 더 발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문 좀 보셨죠? 네. 화나지 마세요.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코카인은 시가 300억 원 상당. 이거 얼마예요? 안 세웠어요. 피의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사 과정에 자기네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코카인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얘가 무슨 이런 미친 소리를 하나라고 했는데 그 원료 물질을 봤을 때는 아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코카인 원액은 정제하기 전 단계의 반제품이라 간이 시약으로는 마약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세관의 단속도 속수무책인 겁니다. 저희도 그 452kg에 있는 드럼통에서 그 NIK 시약이라고 그 마약 간이 테스트 시약 검사를 했거든요. 양성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양성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그게 들어오더라도 마약인지는 몰라요.